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한국으로부터 얻은 충격적 통계 발표에 벌벌 떠는 일본. 일본 반응, 한국의 강력한 태도에 속수무책.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또 조롱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용없다던 한국의 불매운동이 꽤나 타격이 큰 모양입니다. 지금 일본이 굉장히 긴장한 상태인데요.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즉 노제팬으로 인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감소폭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진 것으로 결국 나타났습니다. 20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10월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3,818억 엔, 약 우리나라 돈 4조 1,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1%나 감소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감소폭은 9월 15.9%보다 오히려 더 커진 것이죠. 사실 9월에도 이미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감소폭이 10월에 더 커진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미친 타격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1,085억엔, 약 1조 1,7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5%나 줄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에 불매운동이 효과가 없다고 자국 언론 플레이를 하던 일본이지만 일본 측의 주장처럼 효과가 없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 의한 대한국 수출액 감소는 특히 식료품,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장치 항목에서 가장 컸는데요. 일본산 맥주나 식품 소비가 줄면서 일본의 대한국 식료품 수출액은 23.1%나 줄었고 승용차 수출액도 63.6%나 감소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제조장치는 49%, 금속 가공기기는 50.7% 각각 감소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올 들어 10월까지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내기는 힘든 구조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소재와 장비를 수입해 만든 중간재를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이한 점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관계가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 만큼 글로벌 수출 경기가 하강 국면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면에서 당연히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간재 수출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대일 무역 적자가 줄어든 것은 1월부터 10월 한국 기업의 대일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억 8천만 달러, 약 6.5% 감소한 반면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이 145억 달러, 12.8% 줄어든 결과입니다. 즉 이를 해석해보자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글로벌 수출 부진에 의해 우리나라는 대일 수출액이 줄어든 것이지 일본이 단지 수출을 안 해주거나 우리가 일본에 의해 수출 규제 문제로 수입을 하지 못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고, 그리고 반대로 일본은 수출 규제를 통해 수출 규제 품목을 팔지 않은 것도 분명 작용하겠지만 분명 7월부터 이미 4개월 이상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출 규제 품목을 제외한 한국의 불매운동과 일본의 소재에 대해서 탈일본 및 국산화에 의한 타격이 크다는 것으로 분명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의존하고 있던 부분은 바로 한 가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인데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와 반도체 설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DRAM 가격의 약세와 낸드 가격의 약세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최대 수출량을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결국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당연히 투자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가 부진에 빠지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관련 부품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것이죠. 거기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인 7월부터 9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1년 전보다 37.8%, 금속 공작 기계 수입이 33.1%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자동차와 의류 등 소비재 수입도 감소했죠. 결국 일본이 일본 내에서의 한국의 불매 운동이 별로 소용없다는 식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것과 너무나 달리 일본 입장에서는 꽤나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왜 한국의 불매 운동이 애가 타냐고요? 너무나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 예를 바로 우리 옆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와 연관이 될 텐데 바로 유니클로 이야기인데요.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주 타깃이 된 유니클로가 인기 상품인 히트텍을 무료 배포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산했던 유니클로 매장이 사람들로 붐빈다는 목격담이 속속 올라오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상에선 한국 소비자의 실망했다는 반응과 개인의 구매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1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15일부터 대표 상품인 후리스와 캐시미어 스웨터, 다운 베스트 등을 만원에서 4만원까지 할인해주는 15주년 기념 겨울 감사제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공짜 내복이었습니다. 유니클로는 오프라인 고객에게 구매 가격에 전혀 상관없이 히트텍, 즉 내복을 총 10만 장 선착순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히트텍을 유니클로가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공짜로 증정했던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를 해석해 보자면 유니클로의 파격 할인과 무료 증정 행사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매 운동에 따른 매출 급감을 타개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달 대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15주년 감사 세일을 했는데도 매출이 전년 대비 60% 넘게 급감하자 유니클로가 결국 무료 증정이라는 전에는 전혀 없었던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이 온라인에선 겨울 감사제가 시작된 지난 주말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을 전하는 글과 사진들이 쏟아졌는데요. SNS에선 이를 놓고 자존심 상한다는 반응과 개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경덕 교수는 유니클로 일본 임원이 한국 불매 운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한국인 비하 발언을 했었다며 예전에는 이 전범기인 욱 머시기 기를 이 티셔츠에 새겨 판매하기도 했고 이거 욱 이 머시기 이거 말하면은 바로 정지 먹는다 하더라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조롱하는 광고를 제작해 큰 물의를 일으킨 회사라고 설명했고 이어 이런 회사에서 공짜라고 나눠주는 내복을 꼭 받으러 가야만 하냐겠냐며 이 상황을 두고 일본 우익과 언론에서는 또 얼마나 비웃고 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요. 그 이유는 바로 딱 하나입니다. 방금 실제 서경덕 교수님도 이야기한 일본의 조롱 때문인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노재팬을 계속 관철해달라면서 서로 팔지 않고 서로 사지 않고 서로 관계없이 지내다 라고 어이없는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는 유니클로만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높은 제품밖에 없겠지만 계속 한국 제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냄비 근성이 드디어 드러났다. 어설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최후. 절대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식의 조롱조의 댓글로 우리나라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 및 최근 오픈한 최지방 몇몇 매장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1시간 만에 바닥이 나버릴 정도로 이 공짜 내복, 즉 히트텍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한정 상품에 대해서 30%에서 40% 정도 물량이 품절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매장에서 사지 못하는 이 샤이 재팬 효과로 인해 온라인에서 구매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효과적이었으면 일본의 넷 우익들도 저런 식의 표현을 할까 반대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당장은 조금 구매가 늘어났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마음가짐을 7월부터 10월까지 잘 유지해왔던 만큼 우리가 다시 일본 언론에게 조롱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